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음새 사무국장 서형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음새 대화 모임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안선재 수사님 여기서 이제 대화 모임 했을 때 그때는 일반 회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사무국장 네, 신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님과 함께 이음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뵈어서 너무 반갑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계절이 왔습니다. 뭐 아침에는 심지어 춥더라고요. 가을이 와서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토요일 오후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 혹은 대화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여기 오신 분들을 함께 연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체를 연결하기는 좀 시간상 어렵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그냥 둥글게 앉아서 하거든요. 서클로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뭐 자기소개도 하고 어떻게 오셨는지도 얘기하고 짧게라도 연결하면서 시작하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분씩 짝을 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모르시는 분이라 하면 더 좋은데 대부분은 이제 지금 같이 앉으신 분들이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간략하게 그래도 자기소개를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뭐 교통편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기대를 안고 오셨는지, 선생님은 또 어떻게 아시는지, 또 어떤 기대를 안고 오셨는지를 잠깐 1분 정도 짧게 이렇게 서로 소개하시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고요. 이름도 나눠주시고요. 네, 1분이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1분이 되었습니다. 슬슬 다음 분이 또 소개하실 수 있도록 또 턴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분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1분은 너무 짧은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말씀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대화꽃이 막 여기저기서 피고 있습니다. 이음새 대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모실 대화 손님은 개척자들 공동체의 류보키 활동가 또 선생님이십니다. 인도네시아어로는 사하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제 앞으로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음새 그렇게 걸을 때 한 2번 정도 같이 걸었었는데 이렇게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무국장님이 그러니까 대화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제목을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제목으로 하지? 근데 퍼뜩 떠올랐던 단어가 나는 살람의 이모가 되었다. 이제 이 말이었어요. 그냥 그때 떠오른 말로. 그것은 사실 저에게 되게 의미 있는 이제 문장인데요. 왜냐하면 그 2005년에 아제를 갔을 때는 아제가 이제 쓰나미로 거의 17만 명이 그 주에서만 생명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처참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과 이렇게 친구가 되고 또 이렇게 가족이 되어가는 이렇게 더딘 어떤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17년 2월에 돌아올 때 이제 돌아올 것을 준비할 때 이제 함께 일했던 그 청년 중에 2명이 지금 이제 결혼했어요. 그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는 아직 결혼 전이었지만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결혼을 안 하거나 이제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돌봄을 받는가. 그게 굉장히 큰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어쨌든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누나는 가족이 없으니까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지만 이제 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누나가 나이가 들면 돌볼 사람이 없을 테니 꼭 아제로 와라. 우리가 방을 마련해 놓고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몇 사람에게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진지하게 이 친구가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해서 저도 사실 눈물을 글썽였고 그래서 내가 12년의 시간을 이렇게 좀 보상받는 듯한 느낌? 이렇게 나를 정말 가족으로 나를 이렇게 삼아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살람의 이모가 되었다. 살람은 지금 그곳에서 이미 결혼해서 또 이제 2아이의 아빠가 된 노미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노미하고 아미가 지금 이제 리더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살람의 이모가 되었다라는 제목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그 개척자라는 그 공동체임에서 사역을 하는 그 단체에 제가 속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교회를 가거나 이러면 이제 사역 보고를 해요. 이제 사역 보고하는 분위기로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준비한 게 이제 PPT나 이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보시고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이제 7분 정도 영상을 볼 텐데 저희가 그 아제에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 평화 캠프를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번 정도는 저희가 그러니까 국제 청년들을 모아서 그 청년들이 캠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평화 학교 그 준비를 같이 그 청년들이 일주일 정도 하고 청소년들을 어떤 한 장소에다 모아서 그 청소년들과 함께 평화 교육을 했던 그런 캠프예요. 그래서 그 캠프 했던 영상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말 이어가겠습니다. (2012년 7월)
인도네시아 반다 아체에 자리 잡고 있는 3R. 이곳에서 보름 동안 진행될 피스캠프가 시작된다. 인도네시아, 한국, 타이완,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모인 청년들. 첫 만남에 우리가 한 일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이튿날, 우리는 근처 마을 어른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내전 쓰나미. 불과 10여 년 전 이곳 아체에서 일어났던 일들. 주 캠프장에 있는 플로 아체로 가는 길. 발루비치가 보이는 캠프 장소. 이게 이제 여자 숙소 이게 강화로가 넘겼어. 다음 주부터 함께할 SMA 친구들과의 만남을 준비한다. 이곳에선 직접 불을 피워 밥을 해 먹어야 한다. 낯설고 힘든 만큼 우리는 맛있게 또 즐겁게 먹었다. 일주일 후 SMA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한다. 청년들은 각 조의 리더가 되어 SMA 친구들을 이끌어준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감정이 도도되었을 때 스탑 하고 나서 스탑, 띵, 토크를 통해 평화적 말하기를 배우고 집, 학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적용해본다. 그리고 우리는 아체의 평화를 위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지구 환경을 위해 Now we are gonna make a song. Tadi Kaza Song for Peace. Untuk perdamaian Kaza kita membuat lagu.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배우고 또 가자의 평화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을 14박 15일의 평화 캠프. 함께한 시간들 속 우리에게 평화란 무엇이었을까? 이 청소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때 이제 참여했던 친구들 중에 나중에 저희가 이제 꿈도서관을 할 때 꿈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집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2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와 함께 그 꿈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친구들도 이 캠프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그냥 각자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캠프를 열자라고 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캠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째는 이렇게 이게 PPT가 아째는 저렇게 인도네시아의 가장 서쪽에 있는 수마트라 섬의 가장 끝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반다 아째에서 그 센터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 6개의 지역에 작은 도서관들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 아째에서 있었는데요. 아째는 사실 그러니까 7세기경, 8세기경에 힌두교와 불교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에는 거기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그 향유 때문에 많이 그 말라카 해협을 이용하면서 이 아째에 그 아랍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아째의 그 공항이 그 이스칸다르 무다라고 하는 공항의 이름인데 그 이스칸다르 무다가 굉장히 한 30년 정도는 수마트라 전체하고 말라카 해협 전체를 다 이렇게 지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왕국을 그렇게 유지했대요. 그렇게 이제 아랍 상인들이 들어왔던 그 아랍 상인들과 함께 들어왔던 이슬람이 인도네시아 전체로 퍼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아째를 슬람비 메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이슬람을 제일 먼저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 1873년부터 1949년까지 사실 42년까지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했었죠. 그런데 아째는 점령당하지 않았어요.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일본이 3년 동안 그 네덜란드를 이렇게 이기고 이제 지배했을 때 그때 이제 아째가 조금 그러니까 그 싸움이 이게 소강 상태였지만 네덜란드하고는 계속 싸웠어요. 그러다가 2004년 12월 26일 날 어마어마한 이게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친구가 그 쓰나미를 표현했는데 검은 산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거의 이제 사실 가족 중에 생명을 잃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모두가 다 잃어서 어쨌든 그 전체의 그 아픔이 다 아프니까 또 일어나는 것도 또 이분들이 또 같이 일어나는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쓰나미로 이제 폐허가 된 곳에 어떤 분이 땅을 주셔가지고 그곳에 이제 집을 짓고 그 고아와 그 독거노인들과 함께 사는 그 공생의 집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함께 짓고 그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2005년 쓰나미가 나서 8월 15일 날 이제 더 이상 그 자유 아찌 운동을 했던 이제 그걸 우리는 감인데 그 자유 운동 했던 분들이 더 이상 이제 전쟁을 그러니까 지속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너무 오랜 세월 한 30년 그러니까 1975년부터 사실 아까 이제 그 비디오에 처음 나왔지만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무력으로 독립을 얻겠다고 무력 투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찌는 사실 계속해서 계엄령이 이렇게 선포된 그런 상태에서 그 군인들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렇게 제대로 안정화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살았고 또 힘들게 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그 게릴라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게릴라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밤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8시 이후에 그러니까 건강한 청년이 길 가거나 운동화를 신거나 또 이제 그 빨간 옷을 입거나 빨간 옷이 이제 감의 어떤 상징적인 옷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가거나 또 그러니까 꼭 그렇게 신문을 당하거나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되게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던 그런 아재가 이런 쓰나미와 더불어 이제 도저히 이제 더 싸울 어떤 의지력을 상실했지만 또 그것도 그렇지만 또 외국에서 계속해서 그 평화를 위한 어떤 그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핀란드 헬싱키에서 이 전 대통령인데 그런 그 중재의 어떤 그 일들을 잘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8월 15일 날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 사실 이 인도네시아가 아재를 놓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재가 독립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재에게 지역 정당, 아재가 이제 요청하는 거, 지역 정당을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아재에서 나는 자원들을 아재가 70% 가져가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재 안에서 이슬람과 아까 그 이슬람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재 주만큼은 특별 자치구로 그 이슬람법, 샤리아법이 그러니까 통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이런 어떤 중요한 것들을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받았어요. 정부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감 활동을 했던 그 활동가들이 지역 정당이 인정되니까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평화협정 맺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는 다 감 출신들이 아재 정당이 됐거든요. 그분들이 다 주지사, 부지사 이렇게 다 일단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2002년에도 그렇고 또 여러 번 평화 협정이 맺어졌지만 4개월 만에 깨지기도 하고 이 협정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 협정은 사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그렇게 이제 이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벌써 이제 20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 평화협정은 진행되고 있고 또 약속대로 그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아직도 그 시대, 그러니까 30년 정도의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군사 정권 안에서 이 자유롭지 못했던 그리고 그 게릴라 투쟁을 했던 그래서 누모 구둥이라는 것이 되게
이제 제가 갔을 때 이제 이 책을 주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있었던 PD라는 곳에 가봤는데 이제 이런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이 집은 그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불타가지고 그 잔해만 남았고 그 지역에 어떤 곳이었는지만 표시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이런 루마 구둥들이 여러 곳 있었대요. PD에서는 가장 악명 높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치조하고 고문하고 또 그냥 누구인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아픈 곳이 이제 아제였구나.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제가 느꼈던 곳입니다. 이렇게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감 활동을 했어요. 제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아체는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체에 가면 여성분들 영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슬람에 이렇게 영웅이 많나 그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네덜란드하고 굉장히 오랜 동안 싸우면서 이 리더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장군이었어요. 근데 장군이 죽고 그러면 부인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인도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전쟁을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군하고 전쟁을 했더라고요. 네덜란드가 거의 1만 명이 그러니까 그 전쟁 중에 사망했대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실 여성들이 목소리를 그때는 낸 거예요. 그리고 감 활동할 때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게릴라에 포함돼서 이렇게 싸웠던 것들이 있으면서 이 아제가 굉장히 여성들의 목소리가 되게 크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여성을 뛰어넘는 어떤 그 어머니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런 오랜 그 투쟁 이슬람도 그렇지만 또 투쟁 속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머니의 존재는 언제나 이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뭔가 좀 성스러운 좀 넘어서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시를 많이 쓰고 그것을 이제 낭독하기도 하고 하면 언제나 이게 청년들이든 청소년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그 어머니 시를 못 읽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좀 특이했어요. 그렇게 이제 해서 아제가 사실 8월 15일 날 그 평화 협정을 맺고 이제 제가 이제 11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달에 2005년 7월 달에 갔었고 그다음에 잠깐 서울에 이제 와서 짐을 싸들고 다 챙겨간 건 11월이었어요. 그러면 2005년에 이미 2005년 8월 15일에 이미 평화 협정을 맺었잖아요. 근데 공항이 다 망가졌었기 때문에 그때는 메단이라는 곳에서 15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이미 평화 협정이 맺어졌지만 이제 야간 버스거든요. 한 12시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버스에서 자고 있는데 이제 버스가 쓰더니 불이 켜지더니 이게 군인들이 이렇게 무장한 군인들이 와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것도 이협적으로. 근데 이제 모든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신분증을 제시하더라고요. 저도 제시했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은 그런 이제 게릴라들이 있었고 또 안정적이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계속 무기 반환하는 게 평화협정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반환하는 일들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2006년 1년 되는 그 8월 15일에 무기들을 그러니까 이제 독립기념일이 8월 17일이거든요. 인도네시아에 그날 다 소환된 그 무기들, 소총들을 한 거대한 공원에다가 모아가지고 절단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총을 이렇게 절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갔었는데 절단식 하는 거 봤는데 정말 이 절단된 총들이 막 이렇게 쌓여가는데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거.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 고철은 더 이상 무기로 쓰일 수 없고 그렇게 이제 농기구로 쓰이겠구나 하면서 성경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전쟁은 끝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이제 그 곳에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공생의 집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니까 2005년에 갔는데 2008년이 되니까 모든 NGO들이 긴급 구호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주정부에서 이제 운행했던 그러니까 비자도 그냥 아무것도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서류 필요 없이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우리의 그 고유 그 법인체라는 것만 증명하면 비자도 그냥 그 아찌에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정말 수많은 NGO들이 있었는데 2008년 되니까 이제 긴급고가 끝났으니까 그럼 비자 안 준다. 이제 자카르타에 가서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웬만큼 3년이 지나서 긴급 구호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NGO들이 돌아갔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곳에서 긴급 구호를 하러 간 건 아니었고 어쨌든 공동체를 세우는 거. 어쨌든 이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들을 함께 나누고 그 가치들을 좀 살아내는 그런 어떤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어서 저희는 당연히 이제 나올 생각이 없었죠. 근데 문제는 그 공생의 집을 주신 그 땅 주인이 그때는 막 너무 정신이 없고 또 외국인이니까 언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이제 외국인들 가고 막 그러니까 땅을 다시 돌려달래요. 저희가 집 졌는데 그 나무 집으로 아직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막 머리가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싸울 수도 없고 이제 공증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다 이런 서류도 다 했는데 그 법인서 가가지고 그래서 이걸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가서 법정에 가서 싸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노인들을 돌봤던 떴고 그런 것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땅 주인의 할아버지인데 부모님은 다 잃어버리고 손녀들도 같이 손자 손녀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 때문에 사실은 싸우지 않기로 하고 그래 우리가 어쨌든 이 동안이라도 이곳을 쓰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자. 그렇게 해서 좀 멀리 떨어지지 않지만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땅을 사고 그냥 우리가 이사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 공생의 집은 이제 그렇게 그냥 드리고 저희는 그래서 이걸 이제 청소년들이 같이 이 일들을 해서 청소년들의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걸 청소년 평화센터로 만들자 해서 루모, 르라완, 르마자라는 말은 R이 3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R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저희의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지금 이제 리더가 됐고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그 3R에 공동체 멤버들로 함께 일하고 있어요. 3R에서 이제 하는 어떤 일들은 저희가 아까 캠프를 했었잖아요. 이제 캠프를 했던 것은 굉장히 외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분쟁이 있었을 때 좀 그 마을들이 굉장히 상처가 있는 곳 그리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쓰나미도 물론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지진도 한 2번 크게 있었어요. 근데 너무 산골이고 또 너무 강을 건너고 이래야 돼서 그 도움이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 저희가 이제 캠프를 했어서 캠프를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캠프를 한 3주 하거나 2주 하는데 돌아와 버리면 이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을 여기도 카페인데 이렇게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도 그 마을에 작은 공간을 빌려가지고 한 코너에 책을 놓고 이게 꿈도서관이다. 그렇게 평화도서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도서를 계속해서 바꿔주고 이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6개의 지역이 이 도서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꿈꾸는 달이라고 해서 꿈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1년에 2번 정도, 그러니까 한 달씩 그곳에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해요. 이렇게 이제 학교가 사실
그 교육이 굉장히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또 도시하고 시골은 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도시는 굉장히 교육의 질도 높고 또 그 환경도 너무 괜찮은데 상상이 안 되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글을 못 읽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공무원이신데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배정을 받지만 학교에 안 오시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그리고 그냥 그 나라에서 주는 월급은 받지만 안 와도 그 교장 선생님도 안 오고 선생님도 안 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복 예쁘게 입고 앉아있지 교복 입고 학교 가지만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글을 못 읽어요. 5학년 돼도 막 이렇게 4학년 돼도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도서관을 한 건데 그래서 꿈꾸는 달의 가장 크게 그 목표는 아이들이 글을 읽게 하는 거예요. 문해율. 근데 사실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고 또 더듬더듬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하면 한 2개월이면 사실 읽을 수 있거든요. 문해율은 사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독해력이 문제지만 그래서 꿈꾸는 달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글을 읽게 되고 글을 쓰게 되고 또 발표하고 막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글 읽고 쓰는 것도 하지만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 또 율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 율동이라는 건 그 고전적인 그러니까 전통 무용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곳에서는 마을 축제 마을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마을만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댄스가 있습니다. 그런 댄스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걸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걸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걸 가르쳐 드리고 그러니까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조금 페이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 전통이 이 마을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 꼬맹이들이 지금 자기들 전통 율동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도서관을 그래서 그 마을에 작은 그 도서관을 이제 그 마을 땅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청소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 친구들이 자기들 스스로 도서관을 청소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사실 이 아이들이 자기 도서관을 관리하는 일을 그 마을에서 선배들과 이제 사실은 중학교 졸업하면 다 이제 학교 못 가거든요. 근데 너무 외지여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빨리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 중에 몇 사람을 사서로 이제 이렇게 사서 도우미로 해서 이 친구들이 이 도서관을 관리하게 하고 도서관 문 열게 하고 도서장부 도장 만들고 또 이제 약간은 꿈 선생님들이랑 함께 이 친구들이 도우미를 하거든요. 그럼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그 아이들에게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서관을 마을에서 그냥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1년에 2번 정도 찾아가니까 근데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글도 너무 잘 써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 친구들이 쓴 글들을 모아서 작은 문집을 만들어요. 이렇게 도서관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놀이를 합니다. 이건 이제 그 꿈꾸는 날 이렇게 놀이한 거 놓고 가면 이걸 계속 반복해서 놀이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어머니들과도 음식 나누는 것 또 저희가 그 생리대 만드는 거 그것도 같이 어머니들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비싸거든요 생리대가 그래서 그걸 이제 천으로 그 헌천으로 만드는 것들도 같이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청소년이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또 프로그램도 개발했고요. 이제 청소년들이랑 거기는 팸퍼스 그러니까 그 기저귀를 어떻게 그러니까 제일 많은 쓰레기거든요.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하다가 이 팸퍼스로 화분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청소년들과 함께 그 팬퍼스로 화분 만드는 거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가지고 그거를 저도 이제 해봤는데 어렵긴 하지만 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그 쓰레기를 일단 줄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사실 저런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꿈 선생님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집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외지에 가야 되고 그냥 막 환경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1년 하고 못해요. 그래서 1년 하고 그 이상 하시는 선생님들은 50%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꿈 선생님을 모집해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들로 가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꿈 선생님 했던 세 분이 스텝으로 남아 있어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은 저희가 그 여자 청소년들을 반다 아재로 초대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 마을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런데 이 깊은 어떤 오랜 관계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속 그 마을을 갔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을 믿고 이제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반다 아찌에서 어쨌든 이 친구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거는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손 바느질과 미싱이니까 사실 그걸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세팅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달간 이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예, 대단하죠. 저는 사실 우리 그 공동체 샘토 공동체 이거 못 하거든요. 근데 3R은 쓰레기 제로 운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제로의 공동체를 만드는 걸 실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쓰레기 분리가 안 돼요. 쓰레기를 누가 치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우리는 그래도 쓰레기 갖다 놓고 분리해 놓으면 가져가잖아요.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쓰레기를 어찌했든 그들 스스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건데 그냥 어디 산에 가든 어디에 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친구들의 양심상.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종이는 재활용 종이를 만들고 그래서 뭐 그 독서 노트나 뭐 노트 같은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천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어떤 작은 뭐 소품을 만들거나 또 핀도 만들거나 또 이렇게 생리대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고 비닐은 에코블릭을 만듭니다. 그래서 맨날 앉아 있으면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병에다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에코블릭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항상 앉아 있으면 비닐 자르는 거 그리고 그거 자른 비닐을 모아놨다가 이제 에코브릭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하루에 한 20-30분은 항상 그 비닐 처리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조금 아마도 아재도 조금 있으면 쓰레기 차가 와서 쓰레기들을 가져갈 거예요. 아직은 그렇지가 못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어떤 삶의 그 훈련이 이 친구들에게 그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재 친구들이 생명, 정의, 그러니까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자본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자본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그런 걸 고민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일상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평화학교에서 가르치는 또 꿈꾸는 달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약간 그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어서 이게 좀 힘들고 귀찮은 일인데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면 맨날 비닐 씻어가지고 이렇게 말리는 거 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방에다가 다 넣어갖고 와요. 그냥 한국에 가서 버리자. 이게 다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내 가방에다 넣고 왔는데 몇 번 네 친구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앉아서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6개 마을의 그 도서관
도서관 활동을 했잖아요. 그것을 1년에 한 번씩은 반다 아째로 그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했던 것을 전시회를 하고 또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반다 아째에서 그 큰 무대에서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쓴 시나 자기들이 만든 그 시나리오를 자기들이 써요. 그래가지고 드라마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전통 무용도 이렇게 선보이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자부심이 굉장히 커지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야지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삶에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그 3R 공동체 친구들이고 이거는 이제 느바란 때 감사 인사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이게 식당 저희 이제 앞인데 식당 그러니까 밥 먹는 공간이고 또 회의하는 공간인데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맡은 시간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음식을 해야 되는데 하루 그냥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하루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3끼를 음식을 2명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슬람 어떤 그런 생활권에서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이 그 여자하고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거 또 어떤 일들을 같이 똑같이 분배받아서 일을 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한 도서관에 납뱅이라는 저희가 아까 그 캠프했던 지역 있잖아요. 그 섬이 플라워 아재인데 그 플라워 아재 한 마을 안에 도서관이 그러니까 꿈꾸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꾸는 도서관 옆에 큰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사용하라고. 그래서 그곳을 이제 지금 퍼머컬처처럼 약간 드림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꽃차를 만들고 그리고 꽃과 식물이 함께 있는 그리고 오르가닉으로. 그러니까 이제 막 풀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초제 뿌려라. 너희 그 열매 하나도 없다. 근데 이 친구들이 끝까지 괜찮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열매들이 막 나는 거죠. 사실 굉장히 날씨가 좋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뭐 그 콩도 잘 자라고 가지도 잘 자라고 막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마을 농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뜯어가고 토마토도 뜯어가고 고추도 뜯어가고 그러니까 다 자유롭게 뜯어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고 이분들이 이렇게 해도 농사가 되네 이제 이렇게 사실은 배운다고 해요. 근데 이걸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꿈 선생님도 계시고 또 스태프도 한 분 여기 계셔서 이렇게 같이 이것을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원숭이가 뭐 열매만 났다 하면 가져가 버려가지고 좀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의 네네 이게 배짜라고 우리 요번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그 꿈 선생님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꿈 선생님들이 결혼했는데 이 분들이 그러니까 자본이나 또 교육, 그러니까 이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아이들을 유치원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웃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그냥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만들고 그 엄마들 교육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선생님이 되고 또 이제 또 부족하면 또 다른 선생님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 3R에서 또 유치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아기 때부터 지금 함께 자라고 있어요. 아빠의 그 직업을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아빠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농부이고 또 아빠가 장사하시는 분이고 아빠가 이제 뭐 이러면서 아빠가 어떤 일을 하든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기 아빠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노미하고 아미라는 3R의 그 리더인데
처음에는 이제 남자 노미가 리더였다가 지금은 아미가 리더예요. 그래서 아미가 그 3R의 리더로 이제 인도하고 있고 노미는 물러났고 그런데 이 친구가 책을 냈어요. 독립적인 여성의 10가지 특징. 이 아미라는 친구가 책을 냈는데 거기 안에 책 안에 자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꿈 선생님이었던 우마 이야기도 있고 그냥 그런 어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되게 독립적인 여성들에 대한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10가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내서 너무나 반가워갖고 기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미가 자기의 목소리를 되게 충분히 내고 또 자기의 어떤 노미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활동들을 더 폭넓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한번 어떤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 자카르타 근처에 있는 그 쿤두즈라는 데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막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미가 누나 참 외국인이었지 한국 사람이었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외국인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누나하고 그냥 사자 누나인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이제 3R의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외국인인 것 또 이 친구들이 아재인인 것이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우리 동료들하고 대하는 동료들에게서 느끼는 그 마음을 이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얘네들도 그렇구나. 내가 외국인이라고 느끼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같이 지나가다 보면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자꾸 쳐다보고 이제 말을 걸고 그러니까 누나가 한국 사람이었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종도 다르고 또 무엇보다도 종교가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또 성별도 다르고 나이 차도 다른데 이렇게 그냥 깊게 또 소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끼고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공통된 어떤 그 가치나 꿈을 가지고 함께 정말 모든 걸 그러니까 다름을 그냥 넘어서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나면 가끔 처음에 그러니까 같이 일하다가 몰라요. 근데 가끔 이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랬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저의 뭐 준비한 PPT고요. 이제 다른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제가 질문에 답하면서 이야기들을 더 나눠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게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과 영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마 들으신 내용들을 이제 있으실 텐데 잠깐 한 1분 정도만 저희가 침묵하면서 내 안에 남는 것, 또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차리는 시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 혹시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내 안에 무엇이 남는지 우리 1분 정도만 우리 잠깐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을 치겠습니다.
네, 저희 사하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좀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표해 주시면 마이크가 닿으면 제가 드리고요. 안 닿으면 그냥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내시면서 외국인이라는 걸 잊고 지내는 순간이 많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자 같은 것들은 어떻게 좀 할 수 있었는지 그때 그 얘기 3년이 지나고 나서 네. 사실 5년까지는 그 비자가 이제 그 3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2년 정도는 더 이렇게 쉽게 그냥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5년은 그러니까 그 자카르타에 가서 그 연장을 받으면 말레이시아로 가가지고 1년 비자를 받아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5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자꾸 나가냐? 너 끝났는데 왜 안 돌아가냐? 안 그러면 뭐 다른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지금 오래 많이 됐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어서 사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좀 힘들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나갔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가 됐고 또 사실 2013년부터는 이제 이미 제가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컬 NGO로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더 프론티어스의 아까 2012년에는 그 3R이 더 프론티어스였지만 2013년부터는 이제 3R이라고 누마들런 느마자로 지역의 그 NGO로 바꾸고 저는 물러났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근데 또 바꾼 다음에 홀라당 나올 수 없어서 어쨌든 조금은 더 안정된 거 보고 나온다. 그래서 13년부터는 그 아체 친구들이 리더를 했죠. 그래서 2년간은 조금 비자 힘들었어요.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무슬림 지역인데요. 개척자들은 대부분들이 크리스찬들이고 그런데 혹시 크리스찬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의구심이나 이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뭘 하려고 하지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의혹의 눈초리는 없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개종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가신 건 아닌데 예. 저 이제 이게 3R이 이제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 NGO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이제 이 지역이 됐는데 저희가 평화 학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평화 학교를 그 이렇게 지역에도 한 거 그 마을에 가서도 했지만 그 3R 주변의 학교들에서도 평화 학교를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있어서 토요일에 한 번씩 가서 평화 학교를 했는데 주더라고요 시간을. 그래서 저희가 가서 평화 학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이상한 소문이 들었냐면 그 왜 So Do I 그 노래를 한번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항의가 들어갔어요 그 학교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평화학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 아니라고 증명하기 그러니까. 그것을 뭐 개종시키거나 이렇게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다. 그럼 그것을 그러니까 이야기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전거 그 평화학교 하는 그날은 또 특별한 자전거 그 운동 경기 그걸 우리가 그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애들 다 모아가지고 그 변명할 시간, 그러니까 그것을 해명하는 시간을 갖자 이랬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변명을 했는데 그 그러니까 자전거 경기는 잘했지만 그 다음에도 아이들이 안 오더라고요. 한 20-30명이 모여서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되게 무서워. 그러니까 약간 그게 우리가 왜 무슬림 포비아가 있는 것처럼 이 친구도 크리스찬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아찌에네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호주에서 공부를 했어요. 호주에서. 그러니까 호주는 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친구가 있으니까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간 것도 아니야. 그냥 교회에서 어떤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게 SMS에 올라왔는데 뒤에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래서 그분이 쫓겨났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그 크리스찬에 대한 그 두려움이 되게 강해요. 근데 아재 친구들은 이 시리아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 사이에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그 아재 친구들이 한 5명 그리고 또 2명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진 찍는 건 조금 이제 조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우리의 의도는 아니지만 이게 나쁘게 그렇게 통용이 된다. 아찌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 이제 들어가는 건 조금 꺼려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찌 안에 지낼 때는 이제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사실 저희들 안에서는. 근데 아찌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자주 얘기해요. 그 안에 친구들은 누나 종교는 누나를 위해서, 우리 종교는 우리를 위해서. 가끔 이제 그 종교 이야기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가 인도네시아 말로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 자기네는 5번 진짜 라마단 때 열심히 하거든요. 나도 라마단 때는 그 친구들 따라서 저도 금식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처럼 철저히 안 하고 아침 먹고 점심만 안 먹고 저녁 같이 먹고, 이 친구들은 새벽 4시에 그 해 뜨기 전에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저는 혼자 나는 그냥 아침 먹을게 그리고 먹고 점심은 그냥 금식하고. 이제 그래서 신앙의 어떤 모습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떤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존중하죠. 반대로 후원 단체들, 후원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해석자들의 그런 활동들,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파하지 않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까? 충분합니까? 저희가 이제 선교 단체가 아니고 그냥 NGO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난민들, 전쟁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 전쟁의 피해자는 무슬림이든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 한국 교회에서 우리를 지원할 때 가장 크게 흔들렸던 건 저희가 제주에서 군사기지 반대하는 활동을 했을 때예요. 2011년에. 그거는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 국가랑 싸우냐. 그러니까 멀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게 무슬림이든 그게 상관없는데, 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그 정부를 대항하여 군대를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되게 큰 교회들이 많이 끊었어요. 아마 큰 교회는 보수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국가 폭력에 대해서 좀 동조하고 또 전쟁을 반대하는 이제 그런 어떤 소수 교회들이 남았고, 그때 사실은 우리 노이기아도 무슬림이고 아프가니스탄도 파키스탄도 동티모르만 빼고는 거의 다 모슬림 국가들에 저희가 이제 그 난민 지원하거나 또 그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해군기지 반대하는 것도 저희가 제주팀이 제주에서 저희가 2021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우리 개척자들 안에서도 힘들었어요. 그때는 좀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멤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해군 기지까지 반대해야 되냐. 이제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제 현장에서 전쟁을 경험한 어떤 현장 경험을 하지 않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행정일을 맡으시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현장에 가게 되면 전쟁은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훨씬 더 크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가 있다는 건 전쟁을 연습하는 거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걸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만나버렸거든요. 그 제주에서 계속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서 뭐 설득이 되는 친구들은 이제 남아 있었고 그때 또 좀 우리 안에 갈등을 했던 친구들은 또 좀 떠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건 되게 큰 그리고 또 그때 저희가 불이 났어요. 네, 양평에. 그러면서 약간 너무 이제 저희들에게 큰 시련이었어요. 2000년에 저희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2011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사역에서도 이제 그런 큰 어떤 내적인 갈등이 있었고 이제 그 물리적으로도 이제 불이 나면서 또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네. 개인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개척자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참여하게 됐고 그 다음에 개척자로서의 삶을 그 공동체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삶의 소회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 네, 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모태 신앙은 아니었지만 내가 태어나고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이제 신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뭔가 마음에 이 길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개척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개척자들과 함께 그 송강호 제가 이제 엑츠를 다녔는데 그때 강의를 오셨었어요. 그래서 송강호 교수님을 만나고 좀 뭔가 독특하다. 삶의 어떤 그 신앙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함께 이제 저는 2000년에 개척자들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건 사실 2001년에 그 9.11 사태 나고 그 아프간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2002년 2월에 아프간을 갔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을.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슬람을 만났는데 타종교인을 만난 거죠. 동티모르는 이제 우리가 2000년에 동티모르를 갔지만 같은 종교잖아요. 근데 타종교를 만났는데 타종교인들이 너무나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어떻게 무슬림을 안 믿을 수 있냐요. 너 큰일 난다. 너 지옥 간다. 너무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어른이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만 친해지면. 근데 그걸 너무 염려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학교 다닐 때도 막 그 육지여부 거지전도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이제 내가 보이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 계시지 않는 거 구원은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는 것은 정말 그때 뼈저리게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 타종교가 나를 구원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우물 안에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개척자들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막 깨지는 거예요. 제가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 하나님 잘 믿고 싶다. 굉장히 그거는 사실이었거든요.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그 기도가 이제 개척자들을 만나면서 나한테 이루어졌다.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고 내가 이제
나를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넌 이미 이상한 사람이 됐다. 뭐 이건 다 막 그러니까 저의 신앙에 대해서 너 이단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정도로 이제 달라졌는데 저는 어쨌든 나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그 작은 길들을 계속 걸을 수 있었어요. 우리 개척자들 덕분에.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아까워요. 이게 함께 이제 24년이 지났는데 24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열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12년 돌아오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저는 멀리 떨어져서 부모님과 헤어져서 살고 완전히 저는 불효자식이었어요.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우리 부모님도 잘 있으면 잘 있겠자고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는데 아째 돌아와서는 매일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부모님의 전화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 정도로 그랬는데 부모님이 글쎄 우리 개척자들은 스태프들의 부모님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그 정해진 이제 공동체의 누리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3년 전부터 계속 여기를 들락날락 거시면서 텃밭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 좋다고 들어오셔서 이번에 9월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맨날 불효녀로 욕을 얻어 먹다가 요즘 제가 효녀가 됐어요. 이번 추석 때도 온 가족이 여기 샘터에 왔어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딸만 5이거든요. 딸들이 이제 시댁 간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16일 날 와가지고 같이 부모님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제가 엄청 효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실 너무 자랑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개척자들 때문에 저는 신앙을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 가는 길 바르다.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도 부모님이랑 또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공동체 텃밭을 부모님이 책임져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샘터 오시면 여러분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불이 났잖아요. 이번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한 20명이 살았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막 다락방 만들고 막 쪽방 만들고 해서 방에 한이 맺혀가지고 방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님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좀 계곡도 있거든요. 이제 아직 좀 정비가 안 됐지만 조금 더 이제 부모님과 저와 또 3사람 친구들이 함께 그 샘터는 3번 기도하고 약간 수도회 같아요. 2시간 노동하고 아침에는 행정 보고 뭐 이런 약간 공간이어서 여러분이 오셔서 피정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답이 됐을지. 안녕하세요. 저희 세대는 이제 평화 운동하면 아무래도 개척자들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피스모거나 존재 없는 세상을 얘기를 많이 하고 아무래도 이제 교회 색깔을 벗어나고 예전에는 이제 주로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의 운동이었다면 최근에는 최대한 그런 옷을 안 입은 그런 모습을 지향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1세대라고 할 수 있나요? 개척, 그러니까 평화 운동으로서 지금 세대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정세나 관점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 세대로서 그거를 계속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저희의 일들이 바쁘고 또 그러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가는 일이 드물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사역에 그러니까 막 벌려진 일들을 이렇게 어쨌든 감당해야 되는 일들에 벅찼었는데 저희가 이제 제주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제주, 오키나와, 타이완 이 지역이 그러니까 타이완은 그렇지만 이 지역들이 그러니까 군대를 반대하는 일들을 계속 굉장히 오랫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오키나와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한 평균이
젊으신 분이 65, 나이 드신 분은 80세까지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제주 강정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불안감? 그러면서 저희가 청년들을 모으자. 이래서 이제 평화대학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의 그 구시대적인 감각으로는 사람을 모아지지가 않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강정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오가거든요. 근데 길멍이라는 그 어떤 한 그룹이 왔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집시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게 걸어 다니는 친구들. 근데 이제 저희가 새방밭이 약간 그 친구들에게 맞는 컨셉이었나 봐요. 이게 컨테이너 집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컨테이너에 약간 동남아시아의 넛지 같은 약간 깨끗하지 않고 부담 없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일단 그때 저희가 배가 있었는데 배를 가지고 오시고 그 일본에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송강호 브라더송이 감옥에 가셨어요. 그래서 배를 관리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길멍 친구 한 8명이 왔는데 우리가 먹여주고 잠잘 곳을 주니까 이 친구들이 또 우리가 공평에 막 얘기를 했더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배를 돌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한 6개월을 같이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도 닦고 페인트도 칠하고 그러고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세계평화대학을 저희가 그때도 했어요. 근데 그냥 강정에 있는 그 활동가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한번 여기 같이 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매니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모으는 어떤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세계평화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딱 홍보를 하니까 학생들이 확 왔어요. 6명이. 그래가지고 피스 파인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계평화대학 이름이 너무 좀 무겁다. 그래서 세계평화대학이긴 하지만 이 친구들을 그냥 피스 파인더라고 부르자. 그래서 피스 파인더 1기, 2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네. 그래서 이 친구가 6명인가 12명이 왔는데 12명이 거의 3명만 빼고는 그냥 강정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명의 젊은 청년들이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색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어떤 그 이제 평화대학의 그 프로그램들을 따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당이 어려운 거죠. 이 생각과 이 표현하는 방식과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제가 좀 보수적이니까 그렇고 다른 분들은 좀 더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남았어요. 이 1기, 2기 친구들이. 그래갖고 지금 그 친구 2명은 거기서 노래도 하고 또 다른 자기가 사진으로도 하고 또 필름도 찍고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남았고 그러니까 이 코디네이트 했던 친구가 세계평화대학 이름으로 말고 나는 나 혼자 해보고 싶다. 그래갖고 나가서 Some People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평화대학은 또 평화대학으로 가는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오긴 오는데 왜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평화 활동을 할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청년들 중에 왜 크리스찬은 없는가. 그래서 이번에 9월에 1기를 크리스찬 피스메이커 코스를 1기를 했는데 3명이 온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진짜 열심히 방문했어요. 한 6교회 방문했어요. 그런데 3명 왔어요. 그리고 복음과 상황에도 막 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방문해서 2명 왔고 복음과 상황 그거 보고 1명 온 거예요. 4명 왔었는데 한 분이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취소했어요. 그래서 3명이 왔는데 이분들이 슈퍼 성실. 그러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찬으로서 평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지금 이제 그래서 크리스찬 피스메이커 코스하고 항해하는 피스 보이저 코스가 지금 세계평화대학에서 있고 Some People이라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친구들을 합해버리면 막 20명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정에 막 젊은이들이 인간대 할 때
또 이 100배는 잘 안 오지만 크리스천 피스메이커 코스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100배도 해요. 그 친구들 진짜 성실, 대빵성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사실 그렇죠. 저희는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화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제주라고 생각해요. 제주는 이것이 이렇게 잘 다양한 것이 약간 제주 강적이 다양한 게 하도 이제 막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나같이 좀 보수적인 사람, 저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들도 약간 이게 익숙해지고 또 다른 생각들, 그러니까 직접 만나보니까 젊은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될 것 같지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젊은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처럼 또 그렇지 않고 대화를 하다 보면 더 친근감이 가고 더 사랑스럽고 막 그런 또 경험들을 또 하시니까 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섞여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장 도전받은 게 뭐냐면 비건하고 동물권이었어요. 여기 오는 친구들은 거의 다 비건에 동물권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 근데 우리가 강아지가 있었어요. 개가 있었는데 이 개를 그러니까 강아지는 쬐끄만 거고 좀 큰 건 개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개라는 말을 거기서는 안 써가지고 다 이름을 부르니까 가을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가을이를 돌보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부딪힌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막 이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더 돌보는 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책 뭐 시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맞아서 서로 막 갈등하고 막 토론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심했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친구들의 감수성이 어떤 것인지도 배우고 이제 비건은 사실 우리도 비건을 지향해요. 뭐 그렇지만 그리고 비건이 훨씬 더 좀 도덕적이다. 그렇게 사실은 개척자들 안에서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비건과 비건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비건을 중심으로 해서 비건 음식을 먼저 만드는 거. 그렇지만 두 트랙으로 가지만 만약에 하나만 해야 되면 비건 음식을 하는 거.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킨 건 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우리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갔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그런 요청들을 하고 또 그것을 옳다라고 느끼니까 이제 그것들에 따라가고 그러면서 성경도 사실 성경 안에는 이제 비건과 동물권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배우잖아요. 성경 안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함께 찾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우리도 배우고 저는 그 친구들도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 아주 듣기도 싫었던 친구들이 저희가 하는 만정 예배에도 오고 그다음에 신학 크리스천 피스메이커 코스 그 수업들에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실상은 그 친구들이 다 기독교의 경험이 있었어요. 거기 온 친구들이 목사 딸들이 많아. 그런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서 교회는 아주 너무 진절머리가 났고 그 위선에 정말 힘들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모양의 기독교인들을 이 친구들은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서로 상생하는 그러면서 함께 또 길을 찾아가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이제 저는 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양평은 조금 또 좀 달라요. 양평은 약간은 좀 수도적인 분위기에서 사실 저희 발런티어 친구가 지금 양평에 있는데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같이 기도하고 이제 함께 이 일들을 해요. 근데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신에 대한 관심은 있대요. 이제 뭐 그런 친구도 또 저희가 함께 있긴 합니다.
저희가 그 이제 그 제주도를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도만 비무장 평화의 섬이 되면 안 되고 그 주위의 섬들이 함께 비무장이 돼야지 우리가 안전하다. 근데 사실 오키나와는 오키나와에서 그 군 기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강제하게 여러 차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의 상황을 알았고 우리도 오키나와에 자주 갔지요. 그러면서 이 오키나와 그 제주하고 그 대만이 굉장히 국가 폭력 때문에 국가 그 자국민에게 그러니까 그 학살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고 본국에게 배신당한 팔아먹혔잖아요. 저희도 제주도가 그 몽골의 그러니까 그 고려 시대 때 몽골한테 원나라한테 줘버렸고 저기 류쿠 오키나와도 일본이 전쟁 배상금으로 미국한테 줘버렸고 대만은 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본국 그런 어떤 그 아픈 배신의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세 섬이 동진화해인데 이 동진화해를 우리가 공정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공평해 이거는 저희가 한 말은 아니고 그냥 제주에 있는 어떤 한 활동가가 공평해라고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 동진화해를. 그래서 그거 참 좋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말을 따서 공평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오키나와 제주, 오키나와, 타이완을 도는 107일간의 그 세일링 보트로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연 때문에도 바람으로 가는 배를 선택했지만 돈 때문에도 그래요. 이곳을 기름으로 가려고 하면 저희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107일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으로 가는 세일링 요트로 이 오키나와 있는 전체 섬들을 돌고 그다음에 대만 들려서 제주도로 오는 걸 1차 항해를 했고요. 작년 2023년 6월 1일 날 해서 107일간 해서 9월 15일 날 들어왔어요. 근데 2차 항해는 2025년 4월 1일 날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9월에 피스보이저 친구들은 이제 항해하려고 모인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팀워크를 마치고 있어요. 3개월간.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5명이 아마 이 항해를 하려고 합니다. 2025년 4월 1일에 공평의 2차 항해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항해를 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잠깐 배를 타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그 여행하는 코스, 그러니까 여행이 아니라 평화 기행하는 코스를 오키나와에서 대만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기행에 참여하신 다음에 하루 이틀 이 공평의 배를 타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제 스케줄 나오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4시 반인데요. 한 분 정도의 또 질문을 더 듣고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아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친환경적인 삶을 거기서 이제 그 비닐을 한국까지 가져오시는 근데 그 비닐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뭘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뭐 생태 캠페인이란 걸 좀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 비닐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조그맣게 잘라서 보틀에다 넣어요. 근데 보틀에다 엄청 꽝꽝꽝꽝 넣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진짜 단단해져요. 그러면 그걸 의자를 만들고 이렇게 탁자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해야지만 이 책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렇게 의자들이 있어요. 보틀로 만든 의자들. 그러니까 그냥 편해요. 그러니까 작은 보틀은 의자 만들고 큰 보틀은 책상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네. 붙여드렸다고 하셨는데 단순한이라는 뜻이라고. 근데 왜 하필 단순한이
사하자님의 이미지였나 왜 그렇게 붙여드렸을까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딱 뵙는 순간 막 이렇게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사하자님으로부터. 그래서 원래도 성품이 그러하신지 그렇게 밝고 기쁨이 넘치시는지 아니면 아체 사역 같은 활동가 역할을 하시면서 점점 더 그렇게 기뻐지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친구들이 그냥 그 사하자 하라고 해가지고 사하자 했는데 저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한이라는 의미라고 해서 내가 단순해 보이나 보다. 그래서 그냥 그거 이름이 저도 좋아서 사하자라고 했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제가 제주를 간 거예요. 저희 팀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닉네임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맨날 들었던 이름이 사하자니까 그냥 사하자라고 해서 이제 활동명이 사하자가 돼버렸고요. 네, 아마 제가 밝은 건 감사합니다. 아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서 이렇게 밝아졌나 봐요. 네. 혹시 더 질문 너무 궁금한 게 있으시다. 저 하나만 여쭤봐도 네네네. 마이크가 저는 아까 저 PPT로 보여주신 그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저 사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저 공동체 안에 여성 리더십이 여성들이 주도하는 이제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실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도 가부장적이지만 이슬람은 가장 견고한 가부장적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 공동체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동력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러니까 아까 아체 설명하시면서 아체 자체가 그 분리 독립운동하면서 여성 리더들의 활동이 그 돋보이게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체의 분위기인지 아니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청소년기부터 활동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공동체의 나름대로의 공동체의 특별한 그게 이제 삶의 관계 문화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제 그 이슬람권 다른 반응들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공동체 밖에 이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네들 뭐냐, 왜 여성들이 여자들이 저러느냐라고 문제 제기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또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안에 여성 리더십이 이렇게 그러니까 발휘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여기서 이제 독서 토론 같은 거 하거든요. 페미니즘이나 동물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물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 이슬람 안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아체는 아니지만 인도네시아는 세속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신앙 안에서의 페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성이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여성이 리더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열려 있는데 그 부분은 열려 있지만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게 그러니까 리더는 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집안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은 남자가 안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공간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건 아이를 보는 일이든 아니면 밥을 하는 일이든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 청소하는 일이든 빨래를 하는 일이든 세탁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빨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게 함께 하는 일로 그러니까 여자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이 공동체의 삶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페미니즘이 그 무슬림 안에서 하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무슬림이 여성을 보호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넘지 못하는 선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도 무슬림은 여성을 보호한다. 이게 질밥을 쓰는 거라든가 이제 뭐 부르카를 하는 거라든가 또
어떤 규율들 그런 규율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보호받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제가 죄송해요. 제가 안 적어가지고.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그 나름대로 이슬람권에서 이제 나름대로 전위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그렇게 여성들이 함께 집을 떠나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되게 조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스태프들이 약간 반항적인 친구들이에요. 집에서 집에 안 가. 하도 잔소리를 들으니까 명절 같은 날 이들 빼들을 그래도 그냥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조금은 집에서 좀 아버지하고도 이제 집안에서 반항적인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여기 있다. 그거는 알겠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율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그 생명을 돌보고 그 정의로움을 실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 개인이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지극히 되게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또 이렇게 같은 지향점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상이 현실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멋진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네. 네, 질문과 또 소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람의 이모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삶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화의 중요한 주제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여성, 또 생태와 생명, 또 비무장, 또 공존과 평화의 어떤 섬과 바다라는 이슈가 주제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 안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 공평의 요트 요나스 웨이를 지지난주에 탔었거든요. 잠깐 이제 그 광정 바다에 앞에 나가서 해군 기지도 보고 뭐 돌아왔는데 이제 개척자들과 사자님의 이 요나스 웨일이 이제 어떤 평화의 길을 앞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기는 이런 이제 조나스 웨일이 우리 그러니까 강정에만 있지 않고 오키나와에도 하나 있고 타이완에도 있고 아직 타이완은 좀 한참 있어야 되겠지만 오키나와는 사실 해상 팀이 강정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바다에서 또 그분들이 사실 처음에 우리가 카약 시를 오키나와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오키나와에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하고 있어서 다시 또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데 이런 이 배가 이제 이 오키나와에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키나와 또 제주, 그러니까 강정 또 타이완에 있는 이 섬들이 함께 여기를 돌면서 여기는 전쟁 연습하지 말고 핵 잠수함 오지 말고 좀 이렇게 핵 비핵지대 그런 지대로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제주에서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게 다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사실 얘가 바다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운동을 좀 같이 하자. 비무장 평화의 섬 운동을 연대로 하자. 이제 그러기를 바라서 사실 소망했었기는 오키나와에서도 한 2명 오고 타이완에서 2명 와서 이 공평의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으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한국
친구들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잠깐은 한 구역은 타이완에서 한 배가 함께 움직일 것 같고 작년에 만났던 그리고 오키나와도 아직은 모르지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배가 한두 대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되면 비무장이라는 말이 너무 먼 이상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1991년에 평화의 섬 얘기를 할 때 제주가 평화의 섬 되는 것을 온 석각들이 모여갖고 막 이야기할 때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제주도는 중립적이고 그러니까 비무장화 되어야지만 이 평화의 섬으로 가는 그 방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김종인 그분이.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또다시 어떤 바람이 불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 바람이 함께 불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키나와는 주지사까지 군사기지 반대하지만 본토에서 뭐 그냥 다 깡무시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섬들이 그런 연대를 해서 비무장지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아마 우리 때 못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이제 젊은이들에게 계속 이상으로 뭐 이렇게 퍼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상이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기를 바라요. 네, 비무장 평화의 섬 연대를 위해서 이 공평회 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또 이야기 들려주시고 저희 질문에도 또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같이 사진을 찍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음새 대화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월 이음새 대화는 그 소일교회 네네 10월 그 대화는 그 소일교회 일정이 있으셔서 이 장소에서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에 있는 이음홀에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저녁 7시 30분이고요. 금요일 날짜는 10월 18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게 되고요.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라는 책을 쓰신 이수연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을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책은 나중에 이제 포스터를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사진 같이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